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부산을 찾아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 동남권 신공항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경남과 부산, 울산이 자체적으로 검증한 결과를 총리실로 승격해 검토할 수 있으며 빠른 시일 내로 해결하겠다는 의지까지 표명했습니다. 박선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4시간 운영 가능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역 경제인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부울경을 비롯한 대구, 경북 등 5개 시도에 합의가 있다면 결정이 수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취임 이후 처음으로 신공항과 관련해 언급했는데 이는 지역에 합의가 있다면 기존 김해 신공항 사업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5개 시도에 합의가 없더라도 검증 주체를 대통령 직속 기구인 총리실로 승격할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부울경 자체 검증 결과는 이번 달 말쯤 나오는데 이는 부산시가 줄기차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항상 주장을 했던 게 자체 검증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하면은 격상을 시켜달라. 총리실에서 검증실을 봐봐달라. 이런 게 요구를 했던 사항 아닙니까? 그거를 저희들 입장에서는 대통령님께서 받아들이신 거라고 봅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런 논의 때문에 다시 사업이 표류하거나 늦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결정 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대통령의 신공항 언급을 크게 환영하며 5개 시도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설득 작업에 나설 방침입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우선 오늘 행사차 부산을 방문하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대구시 관계자 그리고 부산에 있는 대구 경북 향후의 인사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선자입니다.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 인수 후보자로 확정되면서 양대 노조는 물론 이 경남 지역 시민단체와 노동계의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우조선에 오랫동안 납품을 해왔던 거제와 창원 등의 조선 기자재 업체들은 줄도산 등을 우려하며 초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우조선이 생산하는 선박 엔진의 상당수를 납품하는 창원의 HSD 엔진. 독자 개발 엔진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 소식에 최근 주가가 20%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이처럼 대우조선과 직간접 납품 체계를 맺고 있는 경남 지역 조선 기자재 업체는 1,300여 곳에 근로자는 5만 명에 달합니다. HSD 엔진과 STX 엔진 등 대우조선 주요 납품업체 노조들은 앞으로 줄도산이 우려된다며 대우조선 매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기자재 대부분을 자회사에서 충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우조선 노조를 비롯해 거제시와 시민단체, 지역 정치권도 긴급 간담회를 열고 가칭 매각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발족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거제 지역 자체가 한 목소리가 내지 않고 이 목소리 저 목소리 내어지면 이 매각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거제 지역만 지들 땅 싸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지거든요. 이번 매각을 밀실 야업으로 규정한 대우조선 노조는 산업은행 서울 본점 앞에서 무기한 천막 농성에 들어가는 한편 임시 대의원 대회를 열어 총파업 쟁의를 만장일치로 결의했습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3.1 독립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김해 지역의 독립운동을 짚어보는 학술회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김해 지역 10여 곳에서 일어났던 3.1 독립운동과 이 운동을 이끌었던 독립운동가들을 조명하고 앞으로 기념사업도 이어갑니다. 김대진 기자입니다. 김해의 첫 3.1 독립만세운동은 1919년 3월 30일 김해읍 내 장날 시위부터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4월 16일까지 진영과 장유 등 10여 곳에서 이어졌고 4월 12일 장유면 무계리 시위 현장에서 3분이 순국합니다. 이 같은 김해 만세운동의 주축은 배동석 지사입니다.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에 다니던 배 지사는 민족 대표들의 3.1운동 기획 과정에 참여해 서울의 거사를 김해와 마산, 함안 등으로 연결하는 밀사로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청년 학생들의 독립운동 확산도 주도한 배 지사는 유관순 열사와 함께 서대문 형무소에서 끝까지 저항하다 1924년 33살의 나이로 숨졌습니다. 민족 대표에 협력해서 전민족적인 독립운동을 만들기 위해서 지방 인사들의 참여를 유도했던 것. 한림면에서 태어난 배치문 지사는 전남 목포의 4.8 만세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에 독립자금을 전달하고
김원봉의 의열단에 입단해 국내 잠입 활동을 하는 등 독립운동을 하다 1942년 목포 교도소에서 옥사했습니다. 3.1 독립운동을 실질적으로 주도를 하시고 목포 지역 사회운동과 노동운동에 집중적으로 활동을 하셨고요. 김해 씨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지역 초중고 학생들의 서대문 형무소 탐방 등을 진행합니다. 또 의사 배치문 기적비 등을 연지공원으로 옮겨 이 일대를 3.1 독립운동 기념 테마 공원으로 만드는 등 숭고한 민족 정신을 일깨우는 사업을 이어갑니다. KBS 뉴스 김대진입니다. 농촌에 세워둔 화물차만을 노려 상습적으로 통장을 훔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통장 비밀번호를 쉽게 알아내 18차례에 걸쳐 5천여만 원이나 찾아갔는데요. 대부분 통장에 비밀번호를 적어두거나 차번호나 휴대전화 번호 등이 비밀번호였던 점을 노렸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한 남성이 현금 인출기에 통장을 넣고 돈을 뽑습니다. 이내 또 다른 통장을 꺼내는 이 남성. 또 돈을 찾고 나가다 잠복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훔친 통장이었던 겁니다. 49살 유모 씨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최근까지 고성과 진주 일대 농촌 마을을 다니며 농민들이 화물차에 둔 통장을 훔쳤습니다. 맨날 집에서 그래도 더 다른 그러니까 차 안에서 보안을 많이 한다 이제. 유 씨는 농민들이 이렇게 차 문을 잘 잠궈두지 않는 점, 블랙박스나 경보장치가 없다는 점을 노려 화물차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피해자는 60, 70대 농민들로 비밀번호를 통장에 적어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비밀번호가 좀 서로 좀 그렇잖아요. 자꾸 헷갈리기 쉽고 하다 보니까 그만 적어놓고 그렇게 써왔습니다. 일부 통장의 비밀번호는 손쉽게 유추할 수 있는 차 번호나 차 주인의 휴대전화 번호였습니다. 훔친 통장 20개 가운데 유 씨가 인출에 성공한 통장은 18개, 피해 금액은 5천만 원이 넘습니다. 마을 회관에 있는 주민들의 전화번호부를 뒤져 통장 주인의 전화번호를 파악하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피의자도 농촌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농촌에 계시는 농민들이 차량 문을 잘 잠그지 않는다든지 통장에 비밀번호를 기재해둔다든지 그런 내용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 씨는 앞서 지난 2015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9천여만 원을 훔쳐 실형을 살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유 씨를 구속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지난해 진주 뿌리산단 조선공사구역에서 공룡 발자국 등 화석 3,000개가 발견됐는데요. 애초에 현장 보존이 어렵다는 결정이 내려졌었는데 문화재청이 재실사까지 하면서 보존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최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주 정촌 산단 조선공사구역. 지난해 1억 1,200만 년 전 중생대 백악기 진주층에서 목이 긴 대형 초식 공룡과 육식 공룡의 발자국이 발견됐습니다. 중요한 표본들은 일단 제일 먼저 복제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중에서도 더 중요한 부분은 발굴을 해서 옮겨서 실내에서. 그 뒤로 발굴이 계속되면서 점점 더 많은 화석이 대량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공사 현장의 지층에서는 공룡 발자국 화석 등 다양한 종류의 화석이 무려 2,980여 개나 대규모로 발견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공룡 발자국 화석 산지가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지만 지난해 11월 문화재청에서는 붕괴 위험 등을 이유로 현장을 원형 보존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화석 산지의 보존에 대한 여론이 커지자 문화재청에서 다시 현장 실사를 나왔습니다. 현재 유적 상황을 실태를 보시고 나름 정책적 판단 기초로 쓰시려고 나오시는 거죠. 정책 판단에 앞서는 어떤 그런 현황을 좀 보러 온 것인데. 5월까지 예정된 발굴 조사가 끝나면 문화재청은 발굴 자문위원회를 개최해 어떤 방식으로 보존할 것인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혁신 도시에 이은 대규모 공룡 발자국 화석 산지가 현장 보존이 될 것인지 문화재청 실사를 계기로 지역민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이제 낮에는 날씨가 제법 포근해졌는데 아침 저녁으로는 여전히 많이 춥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아침 저녁에는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지고요. 또 그런 만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창원과 진주의 아침 기온 0도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8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바람의 방향이 동풍으로 바뀌면서 공기는 다시 깨끗해졌습니다. 오늘 경남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보통 수준 유지하겠고요. 내일까지는 먼지 농도가 크게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대기는 역시나 많이 건조합니다. 경남 지역에는 오늘로 여드레째 건조특보가 이어지고요. 창원과 창녕, 진주는 건조 경보가 계속됩니다. 내일 남해안으로는 비가 조금 내리기도 하지만 양이 워낙 적어서 건조함을 해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어제와는 하늘 표정이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고요. 오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종일 구름 많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습니다. 동부 지역은 함안 영하 1도, 통영 영상 1도로 0도선을 맴돌고 있고요. 낮 기온은 김해 10도로 어제만큼 오르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도 현재 기온 어제보다는 높지만 내륙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영하권에 머물러 있고요. 낮 기온은 거창이 7도로 예상됩니다. 해상에는 동해 남부를 중심으로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고요. 물결도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하늘 표정이 더욱 흐려지면서 남해안으로 비가 조금 내리지만 양이 아주 적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나 제대로 된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대우조선 등 조선업계의 수년간 이어진 구조조정으로 지난해 국내 조선업 생산 능력 지수가 10년 전 수준인 69포인트로 떨어졌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은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전기차 등에 사용되는 진류 배전 장치 개발을 위해 기업체와 업무 협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오는 20일 중소기업들이 대형 유통업체에 입점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수소 생산과 저장 분야 원천기술 개발에 올해부터 5년 동안 6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낙동강 하류 지역의 물 관리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간담회가 어제 창원 칠서 정수장에서 열렸습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이 주최한 이번 간담회에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창원시, 시민단체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본류의 수질 개선 방안과 사고시 강변여과수 비상급수 체계 등 낙동강 하류 지역의 물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지난 2017년 31명의 사상자가 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충돌 사고와 관련해 다국적 기업들의 책임을 묻는 진정이 추진됩니다.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피해 노동자 지원단 등은 사고가 발생한 지 2년이 다 돼가지만 진상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며 공동시공사와 발주사 등 다국적 기업의 책임론을 주장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 OECD 다국적 기업 기준을 위반했다는 진정을 국가연락사무소에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리산 국립공원사무소가 산불로부터 야생 동식물과 공원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내일부터 4월 30일까지 일부 탐방로의 출입을 통제합니다. 출입 통제 탐방로는 노고단에서 장터목, 치반목에서 천왕봉 등 25개 구간 125km로 하루 안에 산행할 수 있고 산불 위험이 적은 성삼제에서 노고단 등 37개 구간 109km는 개방합니다. KTX 남부 내륙철도 확정 이후 통과 노선과 설치 역사의 위치를 두고 경남과 경북 9개 시군이 경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기초 용역 보고서를 보면 남부 내륙철도에 설치되는 역은 6곳으로 기존 역이 있는 경북 김천과 진주 2곳 외에 4곳을 신설하는 안입니다. 여기에 종착역인 거제 1곳을 제외하면 성주와 고령, 합천, 의령, 고성, 통영 등 경남북 6개 시군을 통과하며 3개 역이 설치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